주짓수를 하면서 아무리 조심해도 조금씩은 다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은 부상으로부터 빨리 벗어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몸의 회복 측면, 그리고 부상 이후 내 마음가짐이나 행동 측면에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몸의 회복 측면에서는 이건 제 경험담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한테 다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많이 다쳐보기도 하고 꽤 병원을 자주 다녀보면서 또 듣고 나름대로 내린 결론입니다. 우선 다치자마자 가장 중요한 건 냉찜질입니다. 이 냉찜질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요. 다치고 나서 바로 해줘야 하고요. 그리고 최소한 하루나 이틀 정도는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 냉찜질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부상의 정도는 천지 차이가 될 수 있어요. 제 경험담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대회 나가서 안바로 진 적이 있어요. 그때 저는 바로 얼음을 구해왔죠. 얼음을 구해와서 집에 갈 때까지 계속 냉찜질을 해줬고요. 그렇게 했을 때랑 안 했을 때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가 나더라고요. 보통 안 하고 나면은 다음날 엄청 아파오고 병원을 가야 되나 생각을 하게 되지만 집에 가면서 하루 종일 냉찜질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날이 됐을 때는 내가 부상을 당했는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만큼 냉찜질은 정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필요한 건 약이겠죠. 진통소염제라고 하죠. 저는 주짓수를 하게 되면서 병원에 가게 될 일이 있으면 거의 한 달치의 약을 처방을 받아와요. 그래서 그 약을 항상 갖고 있고 그리고 제 주짓수 가방에 넣어둔 상태에서 제가 운동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다치거나 아니면 대회 나가서 다치거나 했을 때 바로 이 약을 먹어줍니다. 심지어 어떤 의사 선생님은 대회에 나갔을 때 다치지 않았더라도 경기를 뛰고 나면은 먹어주는 것도 좋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났을 때 그 다음에는 어디를 가야 할까요? 네, 다들 아시는 병원에 가야겠죠. 보통 우리가 주짓수를 하면서 다치는 부위가 관절이나 뼈이기 때문에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를 가야 되겠죠. 병원 가서 꾸준히 치료를 잘 받으시는 것은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뒷받침된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이게 여러분들이 가장 하기 힘든 것이기도 하죠. 그건 바로 휴식입니다. 여기서 휴식이라 하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도장을 잠시 멀리 하는 거죠. 이걸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주짓수라는 운동이 너무 재밌다 보면은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서 운동을 하고 싶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은 또 다시 다치기가 쉽고 부상 기간이 길어져서 오히려 운동을 더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하고 싶은 마음을 최대한 참고요. 어느 정도 다 나았을 때 도장에 나가서 운동을 해야 그래야 다시 운동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몸의 회복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는 부상 이후에 내 마음가짐이나 행동 측면인데요. 이거는 내가 부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와도 아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첫 번째로 이 부상을 재충전의 기회로 보는 거예요. 이 주짓수를 하다 보면 너무 재밌다 보니까 중독 상태에 빠지고 몰입하게 되기 때문에 잠시 이 몰입 상태에서 빠져나와 있을 필요도 있어요. 어느 정도 쉬고 나서 도장으로 들어갔을 때 더 새로운 마음으로 재밌게 신선한 마음으로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아예 주짓수를 잊고 다른 걸 즐길 필요도 있어요. 제가 주짓수를 하면서 크게 다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뭐 어쩔 수 없이 한 3개월 동안 쉬었었는데 그때 내가 너무 주짓수에만 몰두하고 있었구나. 주짓수 말고도 더 재미있는 게 많은데 이런 생각을 느낀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물론 그 이후에 다시 주짓수에 집중을 더 할 수 있게 됐고요. 두 번째로 내 실력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습니다. 공부를 예로 들어볼까요? 공부를 죽어라 해도 성적이 잘 안 오르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잠깐 쉬어주고 나면 공부도 더 잘 되고 성적도 많이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짓수도 마찬가지예요. 내 몸과 마음이 재정리되는 시간을 주면서 주짓수 실력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내가 부상당한 부위를 쓰지 않고 운동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손목을 다쳤어요. 그때 손목으로 도복깃을 잡고 계속 운동을 하는 겁니다. 물론 그때 상대방한테 양해는 구해야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이 손을 안 씀으로써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다치지도 않고 다른 쪽으로 내 실력을 더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이렇게 부상 이후에 마음가짐이나 행동을 바꾸게 된다면 부상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그 시간을 좀 더 유익하게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부상은 일단 당하지 않아야겠지만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걸 꼭 마음에 담고 계시고요. 그렇게 되면 부상을 재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 있겠죠. 그럼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 안전 운동하세요.